바보라 불린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다. 제1화 1950년대 부산.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좁은 판잣집들이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고 아이들은 맨발로 비탈길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가난한 골목 어디쯤 유독 눈빛만큼은 반짝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노무현. 가진 것은 없었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꾸렸습니다. 형제들도 많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학교에 갈 형편이 아니었지만 소녀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이 사치이던 시절 그는 친구들에게 빌려 읽고 거리에 버려진 신문을 주워 읽으며 스스로를 가르쳤습니다. 형, 나는 꼭 공부해서 사람답게 살 거야. 어린 노무현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도 그 눈빛만큼은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중학교를 마친 뒤 고등학교 진학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무현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손에 땀이 배고 눈이 침침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닌 세상, 그게 내가 바라는 세상이야. 어느 날 밤 별을 보며 중얼거린 그 말. 그것은 훗날 대통령이 되는 그의 첫 번째 신념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세상. 그는 그런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소년의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난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부산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기에 바꿔야 해. 가난을 겪어봤으니까, 배고픔을 알고 있으니까.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난리야?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하지만 노무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꿈이 아니야. 모두가 편하게 사는 세상이 꿈이지.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 책을 읽으며 생긴 잉크 자국. 하지만 그 손으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밤하늘의 별들은 멀리 있었지만 소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수 없을지 몰라도 손을 뻗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의 가난한 소년 노무현은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이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배고팠던 그 순간들. 그것이 그를 만들었고 그의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다. 그 아픔을 없애는 것이 내 일입니다. 훗날 그가 한 말입니다. 부산 골목의 작은 촛불 하나가 훗날 대한민국을 밝히는 큰 불씨가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2화 사법시험. 그것은 가난한 청년 노무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합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판사가 되는 길, 그것은 당시 최고의 출세 코스였습니다. 부산의 가난한 소년이 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판사 노무현. 법정에 서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판결은 공정했고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존경.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 한 노동자가 섰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 노무현은 원칙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가는 노동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왜 약자는 늘 지는 걸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정 밖에 현실이 보였습니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해도 싸울 방법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판사로 살아야 하나? 안정된 삶을 살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며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하지만 노무현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판사복을 벗겠소.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미쳤어?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당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돈 안 되는 인권 변호를 하겠다니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대형 로펌이 아니라 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골목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 첫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 도와주실 건가요? 돈도 없는데요. 노무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밤을 새워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공장을 직접 찾아가 증거를 모았고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승소했습니다.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진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노무현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부산의 노동자들, 철거민들, 해고당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둘 노무현을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변호사는 우리 편이래. 소문이 퍼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노무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판사를 그만두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노무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이제야 법을 제대로 쓰는 것 같아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여야 합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두꺼운 법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노동자들이 쓴 감사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노무현.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판사복을 벗었지만 진짜 정의를 입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켜진 사무실 불빛. 그 불빛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나이. 그는 법정 밖에서 진짜 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3화 1988년 봄. 정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인권 변호사 노무현이었습니다. 변호사로 개인을 돕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정치로 제도를 바꿔야 진짜 변화가 온다. 그는 정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산 동구.
그곳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화려한 정치인도 아니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사람들과 악수했습니다. 저는 노무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정치인이 우리랑 직접 얘기를 해? 보통 정치인들은 차에서 내려 손만 흔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달랐습니다. 좌판 앞에 앉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노동자들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당선되었습니다. 부산 동구의 국회의원 노무현. 그는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그는 거침없이 질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비리입니다.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기득권 정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저 새내기가 감히? 언론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소신 발언으로 파란을 일으키는 노무현. 하지만 모든 주목이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저 사람, 융통성이 없어. 정치를 몰라. 노무현은 혼자였습니다.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사람,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 이상한 정치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동료 의원들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는 서민 정책을 외쳤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까? 왜 재벌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기득권층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 위험해.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해.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TV로 그의 질문을 본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네. 노무현은 국회에서는 외톨이였지만 국민 속에서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의원님,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다던데 외롭지 않으세요? 노무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하죠. 하지만 국민이 제 편이니까 괜찮습니다. 국민이 있는 한 전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국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면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시장, 농촌, 어디든 갔습니다.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오시다니. 어느 날 저녁 노동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이 에워쌌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무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의원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버텼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그날 밤 뉴스는 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감동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쇼가 아니야. 바보 노무현. 정치권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타협을 모르고 융통성도 없고 손해보는 일만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바보 노무현, 그러나 국민의 친구. 진심은 통했습니다. 밤늦게 국회의원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길이 맞아. 국민을 위한 정치,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정치는 그를 외롭게 했지만 국민은 그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제사와 낙선. 그 두 글자는 정치인에게 가장 아픈 단어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1992년 총선,
낙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너무 원칙만 고집하더니.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죠. 1996년 총선. 다시 도전했습니다. 부산 거리를 누비며 국민들과 악수했습니다. 저 노무현 다시 왔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또 낙선이었습니다. 선거 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무현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는 또 시작하면 됩니다. 노무현은 또 떨어졌다. 언론의 제목이었습니다. 비웃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상주의자는 현실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노무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민들 곁으로 갔습니다. 부산 서민 시장 골목. 그곳에는 노무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생선 파는 아줌마, 채소 파는 할머니, 떡볶이 장사하는 아저씨.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아니 노무현 씨, 다시 도전할 거예요? 물론입니다.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그는 손을 잡고 웃음을 건넸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친구로서 다가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진심은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씨,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좀 타협하면 당선될 수 있는데. 노무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타협하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낙선의 시간은 좌절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그들이 정치에 무엇을 바라는지 배웠습니다. 2000년 총선.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이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국민이 있는 곳이 제 자리입니다. 거리 유세를 하며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낙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낙선. 지지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노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무의미해집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는 밤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졌다. 하지만 배웠다. 사람들은 진심을 원한다는 것을, 빠른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느려도 괜찮다.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느 추운 겨울 저녁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정치를 믿습니다. 낙선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니까요. 그 말에 노무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길일 수도 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낙선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훗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 바닷가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낙선의 연속이었지만 포기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적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노무현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노무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는 길, 그것이 진짜 정치였습니다. 제오화. 2002년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풍이라 불렀습니다. 낡은 정치에 지친 국민들이 새로운 리더를 원했고
그 중심에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낙선을 겪었던 그 사람, 바보라 불렸던 그 정치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대선 캠페인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낡은 정치를 끝내자. 기득권과 싸우자. 노무현의 연설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발적인 지지 모임이 생겨났고 거리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팬클럽처럼 자발적으로 생긴 지지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 선거 운동을 도왔고 SNS에서 노무현의 정책을 알렸습니다. 기존 정치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노무현은 경험이 없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언론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믿는다.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표 차이는 근소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쌓일 때마다 전국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 노무현이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민의 승리였고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당선 소감을 밝히는 노무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노무현은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가진 자의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권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식. 노무현은 청와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의전이 아니라 소박하고 검소한 취임식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섬기러 왔지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첫말이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노무현은 청와대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직접 소통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의견을 직접 묻다니.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노무현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비서진이 말렸습니다. 각하, 너무 국민과 가까이 하시면 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격이요? 대통령의 격은 국민과 얼마나 가까운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격이 아닙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민의 대통령답게 행동했습니다. 청와대 식사는 간소화되었고 불필요한 의전은 없앴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건 호화롭게 살자고 된 게 아닙니다. 국민을 섬기자고 된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만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득권의 반발이 컸지만 밀고 나갔습니다. 한미 관계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보수 세력은 비판했습니다. 밥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반미입니까? 당당한 것이 잘못입니까?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 대립이 아니라 협력.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은 그를 응원했습니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청와대가 가깝게 느껴졌고 대통령이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비판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답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대통령. 그것이 참여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와대 집무실에서 노무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시작되었습니다. 서민의 대통령, 국민 속의 대통령 노무현. 그의 꿈인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앞길은 험난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육화.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무현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정책이 너무 이상적이다. 경제를 모른다. 국정 운영이 미숙하다. 공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보수 언론과의 충돌은 격렬했습니다. 노무현은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했지만 일부 언론은 그를 탄압자로 몰았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하지만 노무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언론 탄압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원내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너무 급진적이다. 현실성이 없다. 같은 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무현은 좌절했습니다. 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이 탄핵된 것입니다. 이유는 선거법 위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탄핵 무효. 노무현을 지키자. 노무현은 청와대를 떠나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2달 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노무현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탄핵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정책 추진은 더 어려워졌고 정치적 동력은 약해졌습니다.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때로는 좌초되었습니다. 정치는 현실이라지만 현실이 사람을 바꿔선 안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비판받았습니다.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은 여전히 집을 사기 어려웠고 일각에서는 정책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무현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경제 성장률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보수 진영은 공격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성장만이 답입니까? 분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짜 경제 발전 아닙니까? 고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넓었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갔고 동료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적네요. 어느 날 측근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혁의 불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낙천주의 정책,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청산.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노무현은 혼자 청와대 뒷산을 걸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왔지만 그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어디쯤 서 있을까? 별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의 벽은 높았지만 그 벽을 넘으려 계속 노력했습니다. 임기 후반, 지지율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아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해야 진짜 지지를 받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대통령. 이상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한 사람. 노무현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그가 대통령으로서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제7화 2008년 2월 5년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노무현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화려한 퇴임식도 거창한 송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소박하게 짐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 그곳이 그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봉하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오리들이 한가롭게 걷는 평화로운 곳. 노무현은 마을 입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시골 마을에 산다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달랐습니다. 나는 원래 농부의 아들이야. 여기가 내 집이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또 감동했습니다. 봉하마을에서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논길을 걸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권력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인간 노무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직접 농사도 지었습니다. 마늘을 심고 감자를 캤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서류만 보다가 이렇게 흙을 만지니 살아있는 것 같아. 부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무현도 그것이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노무현으로 불리는 게 편해요. 동네 잔치에 가면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봉하마을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노무현은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함께 마을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을 운영했습니다. 글을 올리며 국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봉하에서 행복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그리워요. 존경합니다. 책도 읽고 글도 썼습니다. 정치를 떠나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생각할 시간이 생겼어. 오리들을 보며, 논을 보며,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측근 비리 의혹. 노무현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무현아, 힘내라. 우리는 네가 깨끗한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노무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봉하마을을 사랑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논을 보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안식처야.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에 올랐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봉하마을로 돌아온 바보. 권력을 내려놓고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려 했던 한 남자.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제8화 2009년 5월 23일 아침,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이럴 리 없어. 하지만 뉴스는 계속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을 선택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울었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대통령님,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공개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도 읽을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다.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말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말라.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운명이다. 화장하라. 그리고 집 근처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다. 슬퍼하지 마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것이 그가 국민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가 마련되었고 수백만 명이 찾아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봉하마을로 가는 길은 꽃과 눈물의 행렬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젊은이, 노인,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송이 꽃을 들고 왔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히 가세요. 봉하마을은 꽃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연결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깃발이 빗속에서 펄럭였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이 평생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권력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기 전에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바보라 불렸지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관이 마지막 길을 떠날 때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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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성은 봉하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봉하마을 작은 언덕, 그곳에 그가 잠들었습니다. 소박한 무덤, 작은 비석.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그것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바랐던 대로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꿈꿨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노무현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봉하마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를 추모하고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꽃을 놓고 묵념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통령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는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변했습니다. 노무현처럼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권위를 내려놓으려 애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무현의 유산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 말은 이제 하나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정치 구호를 넘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모두 존중받는 세상. 그것이 노무현이 꿈꾼 세상입니다. 그는 바보라 불렸습니다. 원칙을 고집하고 타협을 몰라서. 하지만 그 바보 덕분에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봉하마을 논길을 걸으면 그의 발자취가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대통령 노무현, 인권 변호사 노무현, 봉하마을 주민 노무현. 그는 많은 이름으로 불렸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바보였습니다. 그 바보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외치며. 그것이 진짜 노무현의 유산입니다. 하늘에서 그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그의 영혼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보라 불린 대통령, 노무현. 그는 진정한 리더였고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